은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여유와 자유의 상징이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 그 안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 인생의 보상처럼 느껴지는 어떤 낙관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 기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다. 고도성장기의 주역이었던 그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많이 벌고 더 오래 일하며 더 나은 삶을 꾸렸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 퇴직이라는 문턱을 넘자마자 그들을 맞이한 것은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소득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정기적인 월급이 끊긴 순간부터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엇보다 문제는 이 전쟁에 대비한 전략이 없다는 데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공공근로 현장에서 마주친 김모 씨는 올해 63이다.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했지만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의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다.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한 달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마저도 없으면 공과금조차 밀릴 수 있다는 절박함에 버티고 있다. 김 씨는 퇴직할 땐 당연히 준비돼 있을 거라 생각했죠. 집도 있고 애들도 다 컸고요. 그런데 막상 소득이 없으니 숨이 막히더라고요. 퇴직금도 어느새 바닥이고 국민연금으론 생활이 안 돼요 라고 털어놨다. 문제는 은퇴 이후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많다는 것이다. 자녀의 결혼, 병원비, 심지어 노후주택의 보수비용까지. 김 씨처럼 퇴직 이후의 삶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전선에 홀로 내던져진 이들은 점점 늘고 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상가에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박정자 씨는 올해 65이다. 과거엔 학원 강사로 번듯하게 일했고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교외의 단독주택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살았다. 퇴직 후엔 작은 카페를 차려볼까 하며 여유롭게 설계했던 노후가 기대와 달리 무너진 건 불과 몇 해 전이다. 남편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자녀들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양육과 학자금 지원이 계속되었다. 결국 박 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했고 은퇴자금의 대부분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소진됐다. 현재는 오전에 식당에서 일하고 오후엔 근처 교회에서 일하는 알바를 병행하고 있다. 그녀는 말한다. 노후 준비요? 저도 나름 계획은 했죠. 그런데 삶은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퇴직 전보다 더 바쁘고 피곤해요. 그땐 돈이라도 받았지. 부산에 거주하는 전직 교사 이한철 씨는 이른을 앞둔 나이에도 매일 아침 배달일을 나선다. 교사로서 성실히 일했고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있지만 매달 약속처럼 나가는 생활비와 만성질환 약가, 그리고 혼자 살아야 하는 외로움이 그를 계속 밖으로 이끌었다. 그는 은퇴 초기엔 소일거리로 시작했던 배달이 점점 생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주변 친구들은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다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들 형편이 비슷하다고도 덧붙였다. 은퇴가 끝이 아니더군요. 몸도 안 좋고 사람도 자꾸 끊기고 돈도 생각보다 빨리 줄어요. 그래도 이렇게 일하면 하루는 빨리 갑니다.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죠. 이 씨는 주말마다 공공도서관에서 자원봉사도 하지만 자원봉사만으로는 노후의 공허함과 생계 부담을 견디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다. 은퇴 후 삶을 소득이 없는 전쟁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예상과 다른 현실, 늘어나는 지출, 줄어드는 수입,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라는 변수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자신과의 싸움이 매일 이어지기 때문이다. 퇴직과 동시에 경제활동이 끝난다는 가정은 이제 낡은 관념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 이후를 위한 준비는 대부분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는 대규모 퇴직을 겪으며 이 문제에 가장 먼저 직면한 세대다. 과거보다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지출해야 하며 자녀에게도 더 많이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이들은 은퇴 후에도 쉼없이 싸우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정보와 준비의 격차다. 금융 리터러시가 낮은 고령층은 자신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어떤 재정 설계를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막연히 연금이나 퇴직금을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현재의 구조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개인연금 가입률은 낮으며 의료비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여기에 고령층 재취업은 단순 노동 중심으로 이뤄져 육체적 피로도가 크고 지속 가능성도 낮다. 결국 근로소득은 제한적이고 자산소득을 만들지 못한 이들은 빈곤의 늪에 빠지기 쉬운 구조다. 은퇴 전후의 삶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은퇴 이후의 삶도 하나의 현역으로 인식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단순한 자금 준비를 넘어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 설계, 돌발 지출에 대비한 피상금, 그리고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까지. 노후는 결코 단순한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 변화를 가장 앞서 겪고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그들은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가, 혹은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은퇴 이후의 삶을 단지 쉬는 시기로 생각했다면 이제 그 인식을 바꿔야 할 때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퇴직 후의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문제는 그들이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일을 해야만 해서 일을 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무계획이나 운이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 문제다. 베이비 부머 세대는 국가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기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대체로 근로소득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왔다. 자산을 축적할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퇴직 이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은퇴를 맞이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했는지, 어떤 선택이 필요했는지를 뒤늦게 자각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은퇴 후에도 현역처럼 살아야 하는 현실이다. 이는 다시 말해 소득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체력적으로도 감당 가능한 형태의 수입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공근로나 시간제 아르바이트는 단기적인 수단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해법은 아니다. 결국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정 자산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자녀와의 공동 소유를 정리하고 월세로 전환하는 등 자산을 유동화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반대로 자산이 적고 근로 능력이 있다면 정부의 고령자 고용 지원 제도나 자격증 기반의 파트타임 직종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의료비다.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만 실제로 은퇴 후 지출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예상보다 크다. 국민건강보험이 있다 해도 비급여 항목은 계속 늘고 있고 치과나 안과처럼 실손보험으로도 커버되지 않는 항목은 본인 부담이 상당하다. 병원비는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반복적으로 나가는 고정 지출이기 때문에 사전에 별도의 의료비 계정을 운영하거나 건강 유지 자체를 은퇴 전략의 한 축으로 설정해야 한다. 정기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기검진은 단순한 건강 차원이 아니라 경제 전략이기도 하다. 그리고 요즘 자주 나오는 이야기지만 자녀에 대한 지원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 결혼이 늦어지고 취업이 늦어지며 부모에게 기대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퇴직 후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을 거라 믿었던 구조는 무너졌고 오히려 반대로 자녀 뒷바라지가 은퇴 설계를 방해하는 구조가 됐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것이 자녀와의 재정 독립이다. 자녀에게 당장은 미안하더라도 노후의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 부모가 도와야 한다는 감정적 접근보다는 각자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기대 수준을 맞추고 필요한 경우 일정 수준까지만 도와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정서적 준비다. 은퇴라는 전환점은 단순히 소득의 중단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종료이기도 하다. 어떤 이는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심리적으로 무너지고 어떤 이는 고립감을 견디지 못해 우울증을 겪는다. 이건 단지 마음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설정하고 소속감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 못지않게 중요한 전략이 된다. 꼭 일자리가 아니어도 좋다.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 취미 동아리, 공부 모임 등 사람과 연결되는 고리를 하나라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외로움이 들어설 틈이 줄어든다. 은퇴 후에도 활기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전략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요약하자면 은퇴 준비는 단순히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의 60대는 과거와 달리 80세, 90세까지 살아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퇴직 후 3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야 하는데 그 긴 시간을 단 한 번의 준비로 채울 수는 없다. 따라서 정기적인 재무 점검, 소득 구조의 다각화, 지출의 통제, 건강 유지, 가족 구조의 재설정, 사회적 연결망의 확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맞물려야만 은퇴 후의 삶이 안정될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전선이다. 준비가 없으면 전쟁은 시작과 동시에 패배로 끝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당장 오늘 자신의 통장을 열어보고 소득과 지출을 적어보며 내 삶의 노후 시나리오를 점검하자. 그게 바로 소득 없는 노후 전쟁에서 살아남는 첫걸음이다.